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수행한 3명의 스님이 있었다. 한국의 타너, 중국의 허운, 일본의 유겐. 이들은 전혀 다른 시공간에 존재했지만 하나의 해를 동시에 언급했다. 바로 2025년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미묘한 진동이 일고 있다. 새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허운 스님은 싱하나야에서 통찰을 얻었고 유게는 세상과 단절된 채 수행하며 지위를 맞이했다. 그리고 타나 스님은 한국 땅에서 미래를 예견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시기를 지목했고 다가올 지도자의 존재를 암시했다. 이야기의 서막은 일본의 한 산사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유는 조용히 좌선하고 있었다. 사찰은 고요했고 몇몇 제자들만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입을 여왔다.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는 이미 세상에 있다.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닌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어떤 이는 그를 알아보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는 법문을 전하지 않지만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그의 침묵에는 자비가 스며 있다. 홀로 고요한 길을 걷지만 그가 지나간 땅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산은 다시 푸르러진다. 그는 부처와 같은 이지만 결코 자신을 부처라 말하지 않는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 있으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늘이 정한 자리에 머물며 세상 앞에 드러날 그날을 조용히 준비해왔다. 그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세가 되돌아오는 시간과 맞물려 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기운이 그와 함께 움직이며 법계는 그의 여정을 조용히 돕는다. 맑은 눈을 지닌 이는 그를 알아볼 것이며 흐릿한 시선의 자들은 그의 존재를 보아도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를 통해 이 민족은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 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놓쳐왔는가? 그가 언급한 존재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기운을 근본부터 바꾸는 선진적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출현 시기는 명확히 지목되었다. 바로 2025년이다. 그는 말한다. 그 해가 오면 흐름은 바뀌고 기운은 다시 살아난다. 이는 정치나 제도의 변화가 아닌 영혼의 흐름이 정화되고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시기라는 의미이다. 수도승 유게는 세상의 중심에 선회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를 직접 만난 이들은 손에 꼽힌다. 그러나 일본 내 일부 불교계 인사들과 예언 연구자들은 그가 남긴 말의 정확성에 주목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은 최근 들어 재조명되고 있다. 유겐이 말한 그 인물은 하나의 시대 전환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대한민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연결을 지닌다. 무엇보다 예언이 가지는 무게는 시간적 일치성에서 기록된다. 유겐이 이 말을 남긴 시점은 2024년 말. 그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나했다. 2025년을 중심으로 한 기운의 전환, 범균의 회전, 그리고 한 인물의 등장은 여러 문헌에서도 포착된다. 그 중심에 한국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 하나 스님이다. 하나 스님은 단지 예언자나 수도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한국 현대 불교의 초석을 세운 학자이자 수많은 제자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다. 유교, 도교, 고전 문화, 불교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한 그는 언제나 인간과 시대의 흐름을 함께 사유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말 중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다음과 같다. 1953년 한국전쟁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800년 만의 대운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것이다. 그 해는 1953년 이후 정확히 72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빛이 오기 전 먼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 어둠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지만 무겁고 짓누르는 기운으로 사람들의 승자를 막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며 그 기간은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 길을 잇는 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는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대의를 따르는 자. 세상의 다툼에 빠질 때 그는 말없이 머물고 모두가 좌절할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꾼다. 통일은 멀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기운의 융합이자 문명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다. 한화수님의 언어는 비유로 가득하지만 그 흐름은 명확하다. 100일간의 어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한반도 판도의 전환. 한화수님은 이 과정을 800년 만에 대운 대한민국의 상승 흐름, 한반도의 새 전환점이라 표현했다. 이 두 예언자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강조한다. 혼란은 필연이며 그것은 정화와 재탄생의 관문이다. 기운은 흐려지고 사람들의 인식은 뒤흔들린다. 하지만 그 뒤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흐름은 반전된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등장할 스님이 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티베트, 네팔, 인도, 스리랑카를 떠돌며 진리를 찾아 헤맸다. 그의 이름은 허은 스님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여정을 따라간다. 폭풍의 예언, 호란이 조선의 통일, 그리고 2025년 그 해를 중심으로 남긴 또 다른 시선. 허은 스님의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오늘날 동북아의 정세와 겹쳐지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허은 스님의 대격변 예언과 통일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 예언은 시간을 꿰뚫는 통찰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감지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을 말하는 자. 그런 이는 흔치 않다. 시대와 경계, 정치와 문명의 틈을 넘어 오직 하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간 사람, 그의 이름은 허은이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는 국경도 국적도 없이 떠도는 시대를 살았다. 청나라의 몰락, 중화민국, 내전, 공산정권 수립 등 접변의 순간을 모두 지켜봤지만 세속의 흐름에서는 철저히 귀찮아 있었다. 그는 인도, 티베트,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등지를 돌며 참된 불법과 수행의 길을 찾았고 그 여정 속에서 세상의 기운을 꿰뚫는 눈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운을 잇는 자, 문명의 독자라고 불렀다. 허은 스님은 신비주의자다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말할 때마다 항상 정확한 시간, 장소, 인물, 흐름을 함께 언급했다. 그렇기에 그는 오랫동안 높은 예지력을 지닌 스승으로 기억되었다. 그가 입적 직전 남긴 한 장의 기록이 있었다. 한동안 그 문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중국 동북부의 한 사찰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가 지목한 해는 바로 2025년. 그는 이렇게 썼다.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폭발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다. 그 후 동쪽,
즉 조선은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60년이 지나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북반의 기운은 약해지고 동반의 문이 다시 열린다. 그때 호란이의 상징 아래 조선은 통일된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온 세상을 울린다. 그러나 이 혼돈이 지나면 사랑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대한 축제가 시작된다. 조선은 본래 지혜롭고 이해 있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가난과 운명의 덫에 갇혀 있었다. 하늘과 땅의 흐름은 돌고 그 흐름이 조선을 다시 부른다. 그는 두 개의 시점을 분명히 남겼다. 입적 60년 후 처음 맞는 뱀의 해, 1960 더하기 60, 2020, 2025년. 입적 후 80년이 되기 전, 2040년 이전, 즉 2025년부터 2040년까지 한반도는 새로운 운명의 전환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예언서 기침은 폭발과 호란이라는 상징이다. 그것은 단순한 산산이 아닌 혼란과 통일, 이기와 기회의 이중적인 언어였다. 허은 스님이 말한 폭발은 단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적변이자 동시에 상징적 차원의 대변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많은 예언 해석자들은 이 폭발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뼈대를 흔드는 구조적 접돈 혹은 문명의 재편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호란이는 2022년 이민년과 한반도의 지형이 마치 호란이가 웅크린 형산이라는 점에서 지목되었다. 허은 스님은 이어 이렇게 남겼다. 중국은 오랜 시간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북반의 기운이 무너질 때 하늘로 솟구치는 새로운 기운이 생장한다. 그것이 터지며 다시 강성해지나 그 통일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 남반의 섬들은 사라지고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된다. 하늘과 땅은 내나르고 덕 없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바로 이때 조선은 하나가 된다. 하지만 칼로 이루는 통일이 아니다. 서면된 협약으로 묶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기운의 흐름이 하나로 모여들며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허은 스님은 단 한 번도 무력이나 제도 기획으로 통일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 흐름, 업의 전화, 하늘의 기운이 한데 모이는 순간을 말한 것이다. 그가 묘사한 폭발은 파멸이 아니라 정화의 신호였고 도시가 무너지고 비명이 가득하다는 구절은 고통 속에 움트는 재탄생의 전주였다. 즉, 위기 뒤에 부문이 있고 재앙 끝에 구세주가 있다. 이것이 그의 예언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흐름이다. 그 흐름은 타나 스님과 류겐이 말한 패턴과도 닮아 있다. 먼저 혼란이 온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 속에 하늘의 뜻을 푸는 자, 기운에 연결된 인물이 등장한다. 허은 스님은 그 인물을 도의 기운을 지닌 자라고 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등장 시기와 대한민국의 기운이 돌아오는 시기가 겹쳐진다고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2025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3명의 스님이 전한 예언을 2편에 걸쳐 살펴보았다. 일본의 류겐은 한 사람을 말했다. 한국의 타나 스님은 개길의 어둠 뒤에 등장할 지도자를 말했다. 중국의 허은 스님은 폭발과 재앙 이후 등장할 도의 사자를 말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그 흐름의 정점이 2025년임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편에서는 다시 류겐 스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으로 들어간다. 기운의 부활, 남쪽에서 연꽃처럼 튀어나는 흐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한 존재. 이것이 류겐 스님의 남은 예언 속 핵심 요소들이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사는 곳곳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흐름이 번져나가고 있다. 정치나 경제의 표면적인 파동을 넘어서 사람들의 정서와 의식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울림이 느껴진다. 이 모든 변화를 류계는 이미 예견했다. 그가 남긴 4가지 예언 중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등장이었다. 이제 남은 이야기, 2번째와 3번째, 즉 기운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존재에 대해 들어가 보자. 어느 밤 류계는 조용히 입을 여았다. 2026년이 되기 전 이 땅은 다시 맑은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이 변화는 고요하게 지워지지 않는다. 갈등과 분열, 속임과 흔들림이 몰아친 그대야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드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은 본래 이 땅에 있었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도의 흐름이다. 남쪽 하늘 아래 연꽃처럼 피어나는 한 줄기 기운이 있다. 그것은 마치 개웅전 아편이 피어오르듯 천천히 번져간다. 그 기운이 북쪽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야 혼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본래의 기운을 회복하고 오랜 업장이 하나하나 정화되며 새로운 법륜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말한 연꽃의 기운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의 회복이자 민족의 의식이 되살아나는 상징이었다. 류계는 그 출발점을 남쪽의 하늘 아래라 표현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한반도 남부 혹은 민족 내면에서 깨어나는 원형의식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한다.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새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자다. 어떤 이는 그를 알아보았고 어떤 이는 그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다. 그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엔 진실이 있으며 그의 행동엔 자비가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다시 살아나고 그가 머문 땅에는 청옥이 피고 물이 맑아진다. 그는 부처와 같은 자이되 스스로를 부처라 하지 않는다. 그는 구세주라 그릴 수 있으나 그렇게 자처하지 않는다. 하늘이 정한 자리에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해달에면 세상 앞에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류계는 간주했다. 그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기운이 그를 따르고 법계가 그를 돕는다. 눈이 맑은 자는 그를 보고 알아보겠지만 눈이 흐린 자는 그 존재를 보고도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큰 자비의 이면 때문이었다. 그를 통해 이 민족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가?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경고이자 진실이다. 그가 나타나도 많은 이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흐름은 바뀌게 된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닐 수 있다. 혹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일 수 있다. 그래서 류계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가 있는 곳에선 맑은 기운이 살아나고 법륜이 다시 돌아간다.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하늘의 뜻과 연결된 존재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해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2025년 하나스님은 백일의 어둠 뒤 지도자가 등장하는 해라 말했다. 허은스님은 폭발과 재편 이후 조선이 하나 되는 시점이라 했다. 류계는 기운이 전화되고 한 인물이 드러나는 때라 전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 예언이 하나의 공통 흐름으로 수렴된다. 혼란 뒤 전화, 분열 뒤 통일, 위기 뒤 한사. 그리고 모든 전환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혹은 이미 드러났지만 우리 모두가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류계는 이를 예견하듯 말한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 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파라수님의 예언과도 겹친다. 그는 권력을 좇지 않고 계의를 따르냐,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고 모두가 절만할 때 앞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두 스님의 예언 모두 특정 인물을 묘사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우리는 그를 알아볼 눈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류계는 단언했다. 눈이 맑은 자는 그를 알아볼 것이고 눈이 흐린 자는 그의 존재를 보고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예언만이 남았다. 류겐 스님의 네 번째 예언. 그것은 한 사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를 말하는 예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2025년 이후 한국이 마주할 시대의 흐름과 징조를 살펴본다. 어떤 예언은 조용히 속삭이고 어떤 예언은 천둥처럼 새삼을 울린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시간이 흐르며 현실과 맞닿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예언 앞에 서 있다. 일본의 수도슨 류겐이 남긴 네 번째 예언.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등장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기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위치까지 아우르는 기전이었다. 그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정치적 통합이나 제도적 합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일이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류나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운의 일치, 업의 정화, 도의 통합으로 완성된다. 그는 본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이 있다. 그것은 땅의 중심에서 일어나 세 방면으로 퍼져나간다. 단절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법률력단 증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하나의 큰 수행처, 도련이 된다. 오랜 분단은 도의 실현이었고 그 과정을 이겨낸 이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세계는 중심을 이곳으로 옮기게 된다. 정치나 무력이 아닌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땅은 세계가 주목하는 장소가 된다. 법륜이 도는 소리가 세계를 감싸고 그 진동은 이 민족의 심장에서 울려 퍼진다. 류겐의 마지막 예언에서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돌이다. 세계가 정신적 균형을 위해 찾게 되는 수행의 중심지였다. 이는 불교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영향력이 세계로 확산된다는 상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류겐은 분명히 말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2025년을 기점으로 그 흐름은 본격화된다. 기후는 지금 바뀌고 있다. 오래된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나는 본다.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 통합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균형의 열쇠가 된다. 오랫동안 눌려왔던 분열과 상처가 사라질 때 이 땅의 기운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운을 되돌리는 자, 그 사람, 처음부터 모든 예언에 등장했던 존재가 서 있을 것이다. 류겐에게 통일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통일이란 기운이 하나로 수련되는 상태라고 보았다. 법장이 정화되고 하늘의 뜻이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 율겐 스님은 마지막까지 강조했다. 이 변화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외교 협상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기운의 일치, 영혼의 합의, 불연의 중심화, 이것이 통일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땅이다. 그것은 민족의 5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도량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 자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일어서고 있다. 나는 본다. 이 나라의 이름이 세계 중심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것을 왜 보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세면의 스님이 남긴 예언의 공통구조, 각기 다른 시간, 다른 문화, 다른 수행 전통을 가진 파너, 허운, 류겐. 그러나 그들이 전한 예언은 놀라운 만큼 같은 흐름을 가리쳤다. 첫째, 혼란이 온다. 파너는 이를 백일의 어둠이라 불렀고 허운은 폭발이라 했으며 류겐은 기운의 해체라 표현했다. 둘째, 새로운 기운이 솟는다. 남쪽에서, 내면에서, 도련 안에서 피어오르는 낡은 흐름. 셋째, 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넷째, 대한민국이 흐름을 바꾸고 통일을 맞는다. 그것은 정치의 승리나 강제의 결과가 아니다. 도의 회복, 기운의 일치, 하늘의 뜻의 실현이다. 그리고 그 이후 세계는 이 땅을 바라본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우리 앞에 남는다.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언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과 맞닿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흐름은 움직이고 있다. 예고 없이 시작되지만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조용하지만 무겁고 작지만 반연을 바꾼다. 그것이 바로 전조다. 허운 스님은 이를 중국의 저녁 하늘을 짓는 폭발로 표현했다. 도시가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비명이 가득한 시간. 율겐 스님은 그 시기를 기운의 뒤틀림이라 했다. 고인 물이 탁해지고 막혔던 하늘이 어두운 구름으로 가려진다. 하지만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변화의 전환점이었다. 한반도 전체의 기운이 바뀌기 직전의 예고였고 세계의 흐름이 뒤바뀌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 파너 스님은 그를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라고 했다. 권력을 좇지 않고 대의를 따르는 자. 류겐 스님은 더 구체적으로 전한다. 그는 법을 설하지 않지만 그의 말엔 도가 있다. 그는 떠들지 않지만 그가 머문 곳에는 물이 맑아지고 그가 지난 삶에는 초목이 피어난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다. 민족이 잃었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자. 두세주라 불릴 수 있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된다. 허운 스님은 말한다. 그 통일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서로 엮이지도 않는다. 기운의 일치, 업의 전화, 도의 합일, 그것이 통일이다. 파너 스님은 800년 만에 대운을 말했고 허운 스님은 호랑이에 의해 조선이 하나가 된다고 했다. 율겐 스님은 한반도가 세계의 수행처가 되고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방향으로 가리쳤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흐름을 느끼고 있는다. 그는 TV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뉴스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머문 곳에는 물이 맑아지고 땅이 숨을 쉰다. 그는 이미 어디선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기후는 정리되고 법률은 회전한다. 그리고 2025년 그것이 시작되는 해다.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의 정확한 한가운데에 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 스님, 허운 스님, 유된 스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름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이미 그를 알아보았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